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의 아빠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죽음의 사진작가 이야기입니다. 1982년 12월 14일 서울시 구로구 호암산에서 24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김씨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은 특이한 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독살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정황한 흔적이 없었으며 사망 당시 그녀는 옷을 벗고 바닥에서 몸부림을 치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김씨가 산에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약을 먹었으며 몸부림을 치다 사망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당시 경찰 측은 프로파일링 기법이 동원되어 범인은 곧 잡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범인의 범행 수법은 잔혹하다기보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사건의 범인은 특수절도 외 여러가지 범죄로 인해 감옥에 들락거렸던 전과 사범이자 사진작가 겸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을 하고 있던 이동식, 당시 42살이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1940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 6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숙부의 집에서 자랐고 국민학교 과정 이후 14세 때 서울로 상경하여 15년간 폐지와 고철을 주며 생활을 하다가 여러 차례 특수절도 혐의로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다음 사진에 취미가 생기면서 사진작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당시 사진가의 실력은 출중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원이 되고 사진 공모전에서 10차례 이상 입상한 경력까지 갖고 있었으며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사진 실력은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배관공의 월급이 수십만 원이던 시절 150만원가량 하는 일제 카메라를 구비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SLR 카메라인 니콘 FE가 27만원 정도로 국립대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당시에 그의 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높게 사줄만 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는 당시 공모전에서 여러 번 입상하는 것도 잠시 아이디어 고갈로 인해 공모전에서 여러 번 고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고심 끝에 사진에 담을 것을 좀 더 자극적인 컨셉으로 담을 것을 고안하게 되죠. 죽음의 순간을 가장 자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라 생각했으며 두 번째 만난 여인을 모델로 네크로필리아적 요소가 담겨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으나 연출된 죽음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동식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퇴폐이발소 직원인 당시 24세였던 김씨에게 자신을 명망 있는 사진작가라 소개하면서 출세를 약속하고 누드 사진 촬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김씨는 이러한 이동식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동식과 같이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동식은 촬영을 하기 전에 옷을 벗게 되면 추울 테니 감기에 걸리지 말라며 감기약을 건네주면서 실은 시아나칼륨, 즉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캡슐을 건네주게 됩니다. 김씨는 이 캡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삼키게 되고요. 이동식은 캡슐을 삼킨 김씨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몸부림을 침해도 그녀를 살리겠다는 것보다 그렇게 죽어가던 그녀의 모습을 21장이나 사진으로 찍는 비정한 행각을 저질렀고 이러한 행동은 김씨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숨이 멎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경찰은 주변에서 의문의 실종으로 수색 중인 여성이 21명 정도 있었고 진실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처의 살해에 대한 심증도 있었고 가족들의 의심도 있었으나 이러한 엽기적인 살인이 외신에 알려지자 경찰에 대한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동식을 검거했을 당시 그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는데요. 여기에 경찰은 유력한 증거인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한 필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동식의 집 어디에도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동식이 거주하던 보일러 현장 소장실에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소장실 일부분만 도배가 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형사 한 명이 벽을 두들기다가 안쪽이 비어있고 합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곳을 뜯어냈는데 그곳에 필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인 필름을 제시하자 이동식은 이미 죽은 시신을 촬영한 것이라고 발뺌을 시전하였고 경찰들은 사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구 전문대의 사진과 홍순태 교수가 형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사진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솜털이 서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솜털이 누워있다면 이미 사망한 상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바탕으로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솜털이 서 있는 사진부터 서서히 누워가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서 결국 이동식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1984년 2월 16일 사형이 확정되었고 2년 후인 1986년 5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죽음의 사진작가라는 별명에 붙은 살인범 이동식. 그가 왜 이렇게 죽음에 집착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살해할 때는 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동시에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사형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목을 졸라 죽이는 사형은 이제 과거에나 쓰던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극한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한다면 미국처럼 전기의자에 앉는 사형 집행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아빠였습니다.